자, 이게 참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주봉상으로는 눌림목이 올 수 있는 자리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여길 넘었을 때 항상 보면 여길 넘고 난 다음에 주요 저항 돌파하고 큰 게 오고 항상 그런 패턴이 반복이라 요번에는 좀 여기서 비비다가 올라가주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역시나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10월 초 정도는 항상 위험하니까 좀 흔들기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10월 초에 흔들기가 나왔어도 이게 실제로 좀 더 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뭐 그렇게 된다면 10월 보다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럴 수 있을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패턴을 보면 이러한 꼬리를 찍는 단계들이 보통 월 초였거든요. 보통 한 4일에서 6일쯤 이 사이로 보통 찍었기 때문에 일봉을 통해서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도 보시면 5월 1일, 그리고 여기는 보면 7월 5일이죠. 여기는 8월 5일, 여기는 9월 6일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10월 6일이나 좀 더 가면 7일이나 이럴 때 저점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서 좀 비비다가 올라가거나 뭐 이런 식의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주요 지지선들이 모여 있는 건 6만 달러대예요. 그래서 6만 달러를 좀 지켜주면서 가주는 게 제일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옆으로 비비면서 할 때도 보면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게 필요한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횡보하면서 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모이면서 됐을 때, 이동평균선들은 모이는데 캔들 가격이 이런 곳에서 형성하고 있으면서 이동평균선 위에서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좀 만들어주는 게 저는 급선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미넌스 말씀드리면서 갑자기 이렇게 튀어오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내가 알트를 좋아하더라도 일부는 꼭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잘 보시면 되고, 물론 그 와중에 뭐 수위 같은 애들은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긴 했어요. 그런 애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알트들은 또 힘을 잘 못 쓰고 조정을 좀 더 받았던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흔들기들이 계속 되다 보면은 결국 이제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 자체도 비트로 다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럴 때 뭔가 알트가 오지 않겠느냐, 알트장이. 그래서 보면 작년에도 보면 한 10월 말 정도까지는 그때 샌드박스나 이런 애들이 기소받고 하면서 엄청 막 그런 움직임들 받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여기다 한번 볼게요. 그때도 이제 보면은 얘도 여기서 2023년 2월부터 2023년 10월 중순까지 계속 떨어졌어요. 떨어진 다음에 이 10월 중순을 기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되면서 샌드박스 말고 다른 알트들이 그렇게 갔는데요. 지금 보면 10월 초니까 만약 정말 작년처럼 된다고 해도 10월 중순이나 말까지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넉넉하게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좀 그렇게 한다 생각하고 그냥 천천히 모아간다라는 관점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역시 내 포트폴리오에 넣어줘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당신이 이 강세장에 막 진입한 신규 고래고 기존 고래로부터 비트코인을 매수했고 현재 수익이 1%라면 지금 개인 투자자한테 돈을 쏟아 부을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 항상 우리가 이러한 고점의 영역이 되면 오래된 고래들이 이렇게 물량을 넘기는 시즌이 와요. 지금도 이제 이렇게 얼마 전에 우리가 3월달 이럴 때도 얘가 이렇게 물량을 넘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넘기는 폭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이전에는 이렇게 넘겼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지금 넘기는 그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또 강세장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보면은 두 번째 자료가 있는데, 보면 이제 충분한 수익을 얻지 못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딱 그거예요. 새로운 고래 지갑, 주로 보관형 지갑과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이제 기관이죠. 쉽게 말하면 블랙록과 같은 이런 기관들이 시장을 진입을 했는데, 이들은 이제 올드한 고래들에게서 물량을 가져오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들 자체가 수익을 크게 본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수익을 얻을 시점이 돼야만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량을 넘길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시점이 아니므로 이들이
좀 시간을 더 갖게끔, 물량을 더 모으게끔 그런 기간의 조정들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비트코인을 보면은 자, 여기서 눌림이 있기 전에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이 52,000 구간에서 66,000대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이런 눌림이 오는 거라, 이거는 그냥 조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눌림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지점을 지켜주면서 가야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여기를 또 이탈한다거나 하면 그럼 이동평균선 기준점이 여기랑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지점은 54,000, 55,000이 되기 때문에 55,000 라인 때부터 6만대에서 다시 여기서 횡보를 한 다음에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될 수 있어서 이건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시나리오까지도 생각할 필요는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이 과정이 그냥 뭐 하락장이다 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상승장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냥 여기서 오른 가격에 대한 그냥 되돌림이 왔다, 조정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지금은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4분기와 1분기 여기서 이제 크립토 강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사이클 구조가 있는데요. 보면은 요 4번이 돼 있는 노란색 영역에서 축적이 다시 일어나고 그 다음에 1번의 영역이 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마치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가 지금 비트코인 차트와 좀 비슷하게 가지만 여기서 이러한 형태의 평형 채널을 그리고 있고, 이걸 위로 돌파하게 된다면 더 높은 구간으로 갈 수 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지금 비트코인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주가를 보는 거, 미래의 주가를 보는 것이 비트코인 가격에도 되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이때 가격은 61,695지만 여기보다 더 떨어지긴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지점과 요 지점보다 이때의 지점이 저점을 어쨌든 높이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고점도 높이고 저점도 높이는 이런 형태가 되면 이게 추세가 여기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는데, 다만 이 첫 되돌림은 항상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엘리어트 파동을 제가 뭐 주로 잘 보진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상승 파동이 있다 그러면 상승한다 그랬을 때 항상 상승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조정의 움직임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1, 2, 3, 4, 5라고 하면 이 파동이 특히 코인에서는 좀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트코인에 대한 마켓캡도 보면은 그동안 크게 올랐는데 거기에 대한 되돌림이 한번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게 편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냥 좀 아쉽긴 해요. 그래도 좀 더 빨리 갔으면 좋은데, 뭐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는 만큼 멀리 가니까 그것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옥토버에는 10월에는 항상 이런 초반에 움직임들이 있다가 나중에 갑자기 튀어오르는 그런 무빙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이 움직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월초는 좀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그 다음에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ETF가 지난 10년 출시한 ETF 중에서 UM 기준으로 10대 리스트에 등록을 했다라고 하는 게 그만큼 엄청난 관심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근데 관심도가 있는데 기관들을 중심으로는 관심도가 많이 올라간 게 맞는데, 이게 언제 개인으로 넘어갈 거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지금 2011년이나 2017년과 같은 그런 관심도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정도 관심도가 되려면, 대중들의 관심도가 오려면 제가 구독자가 많이 올라야 돼요. 그때 당시에 영상을 올릴 때는 조회수가 엄청 잘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에 대해서는 시장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존버하다가 잠시 시장을 떠났다가 다시 좀 시장이 좀 움직이니까 좀 돌아온 사람들, 좀 요 정도 그룹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관들의 관심,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대중들의 엄청난 관심이 오려면 완전 그 알트장 자체가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장이. 근데 그 장이 오면은 그때부터 많은 관심도가 생기겠죠. 근데 어쨌든 그 전에 그게 단계가 되기 전에 기관들의 관심도가 먼저 오르는 단계가 있는데, 거기서는 지금 관심도를 지금 충족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오랜만에 순유출이 발생을 했는데, 그냥 그동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부 빠져나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좀 주요하게 볼 거는 블랙록에서 좀 빠져나왔다? 이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ETF가 유입량이 블랙록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또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SEC가 XRP
대한 판결에 항소를 결정을 했는데, 이러면 좀 더 리플의 상승세가 좀 꺾이고 또 기간 조정을 하면서 좀 지루한 장세가 될 수 있어요. 옛날부터 우리가 리또속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러한 움직임이 좀 될 수 있어가지고, 어쨌든 항소를 한다고 해서 판결이 막 뒤집어진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항소를 했다라는 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 리플이 유리한 상태로 가는 거겠죠. 항소를 한다는 건 어쨌든 1심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마음에 안 든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좀 여기서 좀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 정도까지 우리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미국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인덱스 ETF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점점 다 이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냥 들어오고 시장을 만들어 놓고 갖추는 그 기간 동안 그냥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다. 단기적으로 보는 관점을 갖거나 아니면 그냥 기다리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는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지금의 장세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나중에 정말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시점이 오면 그때부터 항상 손가락을 빨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가 더 오를지는 나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끔 그렇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0월에는 조금 영상이 좀 간헐적으로 올라가고 되게 좀 불규칙적으로 올라가긴 한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